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 고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유튜브 명품 방송이 되도록 더욱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홍 기자님께 여쭙고 싶어요. 역대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10명 중 4명이나 지지할 정당이 없다. 그러니까 K-스테이트 리서치를 비롯해서 좋은 회사죠. 네. 4개의 여론조사, 총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하는 MBS 여론조사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인가요? 그 조사를 들여다보면 지지할 정당이 없다! 무려 39%나 됩니다. 10명 중 4명. 왜 이런 겁니까? MBS 조사를 보면 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30%고 30%고 민주당이 23%. 그러니까 두 정당을 합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근데 이제 이 무당층이 39%였단 말이죠. 근데 39%가 MBS 조사가 이제 격주로 조사를 하니까 2주 만에 7%포인트가 올랐단 말이에요. 7%포인트의 변동폭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쉽지 않은. 일당이네요. 무당이 일당입니다. 무당이 여의도 일당이 된 건데, 이게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최고치다. MBS 조사로 따지면. 근데 이제 갤럽 조사에서도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33, 민주당 30, 그리고 무당층이 이쪽에서도 32%입니다. 그래서 갤럽 조사에서도 이번 정부 들어서 최고치다. 이제 그 두 조사 모두 이번 정부 들어서 최고치까지 올라갔다. 홍 기자님, 이 정도면 정치 실종 아니고 20대 30대는 더 높겠죠, 무당층이. 20대 30대는 뭐 당연히 뭐 지금 뭐 절반 이상 과반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또 여야에 대한 이제 불만, 불신, 이게 지금 거의 최고조로 가고 있지 않느냐. 뭐 지금 뭐 그런 판단입니다. 아니, 그래도 뭐 진영 간 대결 구도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현 대통령이고, 또 직전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이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정치 혐오, 또 정치에 대한 냉랭한 반응,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요, 지난 대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대급 비호감 대결이라고 그랬어요. 역대급 비호감 대결. 여야 후보에 대한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다 과반수가 넘는 이제 대결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뭐 그런 현상은 뭐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트럼프 힐러리 대결할 때도 역대급 비호감 대결이라고 그랬고. 2016년이었죠.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제 과거에 비해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그런 현상을 우리도 지금 따라가고 있다. 근데 이제 그 대선이 비호감 대결, 여야가 비호감 대결인데, 한 분은 대통령이 됐고 한 분은 지금 야당 대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여야의 중심축을 여전히 이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비호감 대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있는데, 그 비호감이 누구의 비호감이냐? 중도 무당층의 비호감이란 말이죠. 여당의 지지층은 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에 대한 호감이 있을 거고, 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호감이 있을 건데, 문제는 중도 무당층은 양쪽 다 싫어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비호감 대결이 대선 이후에 연장전으로 계속 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아직 대선이 안 끝났다. 안 끝났어요. 연장전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연장전은 뭐가 되고 있냐? 연장전으로 들어가니까 힘이 빠지잖아요. 양쪽 다 힘이 빠지니까 공격을 못 해요. 유연한 공격을 못 하고, 자기 지지층만 해서 지키려는 것만, 꼭 안 먹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지지층만 쳐다보는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고지전이네. 네, 양쪽 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 무당층의 이제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못하면서 이 진영 양극화와 정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 2016년만 하더라도 그 이전에도 가령 정치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지만 좀 더 제3 세력에 대한 또 호감도 있었습니다. 가령 지역으로 보면 충청에 이러다간 핫바지가 돼요.
벙커가 나요. 뭐 JP도 있을 거예요. 또 그리고 2016년에는 민주당에 실망한 호남 민심을 끌어안은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은 제3신당 세력 또 시도 세력 상당히 지리멸렬해 보입니다. 금태섭, 양양자. 그러니까 이 무당층이 어디 오고 갈 데도 없습니다. 이건 왜 이런 겁니까? 지금까지 그 87년 체제 이후에 예. 뭐 벌써 뭐 몇 년입니까? 거의 30년, 40년 가까이 이제 예.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제3지대 그 제3당 신당을 했던 제3지대 정치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잖아요. 뭐 이제 이 그 예전에 JP 자민련이나 뭐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그 일부 그쪽 지역을 기반으로 이제 의석을 뭐 한 30석 안팎 네. 얻었긴 했지만 그거 이상의 뭐 이 제3지대에서의 그 대선 후보가 정권을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제3당을 중심으로 이 여야의 이 양당 대결이 전면적으로 이제 이 개편이 된다든지 그런 어떤 정치 개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 실패의 그 전례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강력한 어떤 정치력을 가진 분이 제3당을 만들려고 나오지가 않죠. 뭐하러 뭐 실패하고 뻔히 보이는데 그걸 나오냐. 지금 뭐 양양자, 금태섭 예. 정도 갖고는 그런 정치력이 강력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유승민, 이준석 또 과거에 뭐 친박 세력들이 또 힘을 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이준석은 제가 볼 때는 양양자, 김태섭보다도 못하죠. 사람들이 볼 때는 양양자, 금태섭, 뭐 양양자 의원도 약간 그런 면이 있긴 있지만 금태섭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다 비슷하네요. 양양자, 금태섭은 민주당에서 약간 이제 버림받은 듯한 아니면 본인이 버렸다든지. 근데 이제 유승민, 이준석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버렸다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국민의힘을 버렸다든지 버림을 받았다든지. 그러니까 기존의 양대 정당에서 석세스하지 못하고 뭔가에 삐껴나갔다. 그분들이 만약에 기존의 양대 정당에서 잘 나갔다라고 한다면 제3당을 만들었겠냐.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저도 일반 국민이지만은 정치권 밖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볼 때는 뭐 본인이 있던 데에서 잘 안 되니까 나와서 저거 하시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약간 투덜이 개념이 돼버리는 그렇죠. 저기 본인이 있던 데서 잘 나갔으면 예.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하고 그랬으면 그런 말이 왜 나왔겠어. 유승민 전 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 대표하면서 성공하고 그래서 대권 후보로 되고 그러면 뭐하러 당을 뭐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약간 실패자들의 모임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루저스 파티. 그렇죠. 예. 네. 오늘 좀 발음 되시네요. 한 영어를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를? 네.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10명 중 4명이나 되는 K-스테이트 리서치를 비롯한 MBS 여론조사에서 이 무당정 경우 내년 선거가 되면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 유권자입니다. 이들은 그럼 홍 기자님 어디로 갈까요? 이게 전례를 보면요. 네. 2020년 저번 총선 예. 직전에 지난 총선입니다. 지난 총선 직전에 이제 여론사를 보면 그때도 무당층이 한 30% 안팎은 됐단 말이에요. 지금보다 조금 낮긴 했어도 30% 안팎은 됐어요. 그런데 이제 2020년 4월 총선 결과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때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인가?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2020년에요? 2020년에는 미래한국당이 있네요. 미래통합당 맞아요. 미래통합당. 근데 이제 어쨌든 여야의 거대 정당을 찍은 사람이 91%고 안 찍은 사람이 9%다. 그러니까 이제 무당층은 30% 가까웠는데 실제로 여야 정당을 찍은 사람이 대부분이고 이 제3정당 뭐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군소 정당을 찍은 사람은 9%밖에 안 된다. 그리고 양당으로 찢어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9%라고 해도
이분들이 제3정당이나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군소정당을 찍을 건가? 예. 그거는 전례로 봤을 때 그렇게 쉽진 않다. 그리고 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제3당이나 군소정당이 인기가 없어도 그렇지만은 예. 아예 투표를 안 해버린다. 아하. 이분들이 아예.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정치 외면 무당층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정치 참여 무당층이라고 한다면은 제3정당에 갈 수도 있죠. 예. 근데 지금은 정치 외면 무당층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자, 무당청 오고 갈 데 없는 이들은 결국 거대 양당을 궁극적으로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 않을까라는 분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